안녕하세요. 위험물 기능사 25년도 시험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5년도 1회차 보건 문제를 간단하게 찍어보고자 합니다. 25년도 1회차 시험의 특징으로는 우리가 법이 개정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 위주로 많이 시험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 나와 있던 시험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 풀었던 문제를 잘 푸셨으면 이번 시험은 어렵지 않게 합격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왔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이상기체 방정식의 문제 나왔네요. 그래서 이상기체 방정식을 통해서 부피를 구하는 문제가 나왔고요. 이상기체 방정식을 먼저 써보자라고 한다면 PV는 n분의 WRT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부피에 대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Pn분의 WRT라고 보면 되고요. 우리 부피는 두 가지를 단위를 썼었죠. 하나는 미터 세제곱, 하나는 리터이고 리터 세제곱일 때 키로를 넣어주면 되고 질량에 리터일 때는 그람을 넣어줘서 우리 단위를 편하게 맞추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풀고 싶은 문제는 어떤 거예요? 1기압 27도에서 아세톤 58g을 완전히 기화시켰을 때 부피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봤었죠. 1기압 27도라고 했으니까 우리 27도라고 하면은 절대 온도는 모른다고 했었죠. 그러면 300켈빈이다라고 273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W는 질량이라고 했고 질량 우리 리터이기 때문에 그람인 58g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R은 기체 상수이고요. M은 분자량인데 아세톤은 CH3에 COCH3라고 씁니다. 왜 이렇게 썼었죠? 우리 이렇게 같이 썼었잖아요. 이렇게 매니큐어 한다 생각하고 아세톤 이용해서 지우니까 사각 네일에 파츠 하나 박은 거 그리고 CO 넣고 다시 또 사각 네일에 파츠 하나 넣었다라고 해서 아세톤 CH3, COCH3라고 같이 외워서 썼습니다. 분자량을 계산해보자라고 한다면 우리 탄소가 3개이기 때문에 12 곱하기 3이고 산소가 6개, 수소가 6개, 산소가 하나가 들어있어서 36 더하기 6 더하기 16을 해주고 6이 3개 있으니까 18개죠? 그럼 58이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세톤은 우리 1몰당 58g이 들어있구나를 알 수가 있어서 우리 M에다가 58을 넣어주고 질량은 58g, R은 기체상수 0.08이, T는 절대온도 300이다라고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계산기에 넣어주면 되겠죠. 계산기에 넣어주면 정답은 24.62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2번입니다. 인하점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조금 생소한 문제도 있지 않나요? 생소한 문제 사이아나수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에탄올, 아세트산,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있는데요. 에탄올 13도, 아세트산 40도, 아세트알데하이드 마이너스 38도가 됩니다. 가장 높은 것은 아세트산 40도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다라고 구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정린과 동소체 관계라고 했습니다. 정린과 동소체 관계인 친구는 우리 황린 있죠. 황린이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문제 볼 수 있네요. 정린은 제1류 위험물, 황린은 제3류 위험물이고요. 제3류 위험물 중 우리 자연발화성 물질로 공기 중에 있으면 발화의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pH가 9인 물속에 저장한다고 했습니다. 4번입니다. 고온체의 색깔이 휘적색일 경우에 온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외웠냐면요. 다멈적 황휘, 황백휘라고 같이 외웠었고요. 휘적색은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휘는 휘백색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950도가 됨을 볼 수가 있죠. 5번입니다. 화재의 종류입니다. 우리 A, B, C, D로 해서 각각 일로 와요, 전 금방 가요 라고 해서 일류전금으로 봤었고 일반화재, 유류화재, 전기화재, 금속화재일 때 금속화재에 해당하는 건 D급이죠. 정답 4번이다라고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A, B, C급 화재에 모두 적용이 가능한 수화 약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급부터 4급까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 상급만 우리 ABC급이고 나머지가 다 BC급이죠. 그래서 ABC급 화재에 모두 적용 가능한 건 3종 분말 소화 약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잘못 썼네요. 1, 2, 3 종이 되겠죠. 그래서 제1종은 탄산수소 나트륨, 2종은 탄산수소 칼륨, 인산 암모늄이 되겠고요. 아까 ABC는 아까 앞 문제에서 봤던 것처럼 인류정금이어서 일반 화재, 유류화재, 전기화재에 다 사용 가능하고 BC는 유류랑 전기화재에만 사용 가능하다라는 거 나타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오존층 파괴 지수가 가장 큰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할론 1112이 3, 1301이 10, 2402가 6이기 때문에 오존층 파괴 지수가 가장 큰 것은 3번 1301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문제는 진짜 오랜만에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셨던 분들도 많았을 텐데 이런 문제도 나왔구나라는 거 볼 수가 있죠. 8번입니다. 질소와 아르곤과 이산화탄소가 각각 52대 40대 8의 혼합물로 혼합된 소화약제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IG541이라고 하는 친구이고요. IG55도 있고 IG100도 있죠. 5는 뭐예요? 우리 질소랑 아르곤이 각각 반씩 들어있고 IG100은 질소 100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은 IG541에 대한 답이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인화점에 대한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화점에 대한 문제를 두 문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인화점이 낮은 것부터 높은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아세톤 마이너스 18도, 벤젠 마이너스 11도, 톨른 4도가 되고요. 제일 낮은 건 아세톤, 그 다음 벤젠, 톨른 순서가 됨을 볼 수가 있죠. 이 문제도 우리 중요한 위험물별 인화점에서 많이 봤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었을 겁니다. 10번입니다. 5황화인과 7황화인이 물과 반응했을 때 공통으로 나오는 물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새롭게 나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새로웠을 문제였고요. 참고로 3황화인 같은 경우에는 물이랑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5황화인은 P2S5라고 쓰고 7황화인은 P4S7이라고 쓰죠. 물이랑 반응하자라고 한다면 우리 황화수소랑 인산이 생성이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황화인은 H3PO3까지 생성이 되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물질이다라고 한다면 황화수소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다라고 구해주시면 됩니다. 3황화인은 물이랑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문제에 낄 수가 없다라는 것도 같이 봐주시면 좋아요. 상온에서 액체인 물질로만 조합됐다라고 한다면 우리 오류이온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오류이온물은 액고고 순으로 외우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액체일 때는 어땠어요? 질산 에스터류인데 이름의 특징이 나이트로 어쩌고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질산 어쩌고가 들어갔다라는 거고요. 셀룰이라는 이름의 특징도 있지만 셀룰이 들어가면 고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액체로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1번 봤을 때 질산 메틸, 나이트로글리세린 들어가고 우리 티귿 많이 들어간 친구들도 없고 셀룰도 없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12번입니다. 우리 또 옥내 탱크 저장소 중에서 탱크 전용실은 단층 건물의 건축물에 설치할 때 탱크 전용실을 건축물의 1층 또는 지하층에 설치해야만 하는 위험물이 아닌 것을 보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우리 2류랑 조건 생각하지 않고 보면은 3류랑 6류 위험물을 저장을 할 수 있는데 4류 위험물이 생뚱맞게 나와서 3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세한 우리 조건까지는 건드리지 않아서 다행히 문제가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조건까지 건드렸으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웠을 문제입니다.
13번은 판매 취급서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보도록 할게요. 건축물에 1층에 설치를 해야 하고요. 탱크 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일정한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탱크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동 탱크 저장소 같은 거를 사용해서 온다라고 한다면 이동 탱크 저장소가 굳이 있는데 탱크 시설을 갖출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에 한해서는 판매 취급서는 탱크 시설을 갖추지 않는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14번입니다. 이동 탱크 저장소의 위험물 운송에 있어서 운송 책임자의 감독 지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감독 지원이다라고 한다면 알킬C 찾아주면 되겠죠.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다라는 거 빠르게 볼 수 있었죠. 간이 탱크 저장소의 구조 및 설비 기준 보겠습니다. 간이 탱크 저장소는 간단하게 용량 작게 저장하지만 결코 두께가 얇지 않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탱크의 두께가 3.2mm 이상이고 용량은 600리터 이하여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경유를 저장하고자 합니다. 반지름이 2m이고 높이가 12m라고 했을 때 탱크 옆판으로부터의 방유제까지의 거리를 구하고자 합니다. 거리 기준은 15m가 되겠습니다. 15m 미만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 높이의 3분의 1을 곱해주면 되고요. 15m를 넘어버렸어요 라고 한다면 높이의 2분의 1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궁금한 높이는 12m에 있지 않습니까? 12m이기 때문에 높이의 3분의 1을 해주는 여기 범위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12 곱하기 3분의 1을 해줘서 정답은 4m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고 1번 구해주면 됩니다. 17번입니다. 제조소 등 관계인이 예방규정 정의했을 때 제조소 등이 아닌 곳을 보도록 할게요. 제조소 등에서 우리 예방규정 나오거나 정기점검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 팁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예요? 100, 150, 200 쓰고 외내에 적었었죠. 그래서 5개, 5개 탱크 저장소다라고 보면 되는데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었었어요? 라고 한다면 100배라고 했으니까 100배는 5개 저장소인데 5개 탱크라고 나왔죠. 5개 탱크는 우리 200배 이상이어야 되는데 100배밖에 안 되면 기준에 알맞지 않죠? 틀린 것 1번이다라고 이렇게 쉽고 빠르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방규정이랑 정기점검 외워야 될 거 기준 굉장히 많잖아요. 6개, 7개 정도 되는데 이렇게 3가지만으로도 빠르게 문제 풀어볼 수 있습니다. 18번입니다. 제1위험물인 마그네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mm 체를 통과한 것만 위험물에 해당이 되고요. 화재 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로 소화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마그네슘은 이산화탄소랑 결합하게 되면은 산화마그네슘과 탄소 또는 일산화탄소가 생깁니다. 탄소랑 일산화탄소가 생기는데 굳이 내가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사용해야 될까요?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이 친구 질식 소화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2번이다라는 거 보시면 되죠. 19번입니다. 나이트로 글리세린을 다공질을 규조토에 흡수시켰다라고 한다면 바로 다이너마이트 제조해서 폭발물 만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잘 나오는 거 흑색 화약 있습니다. 질산, 칼륨에 황이랑 숯 더하면은 흑색 화약까지 제조됨을 같이 보시면 좋아요. 왜냐면 흑색 화약도 자주 물어보기 때문이죠. 20번입니다. 동식물류에 대해서 우리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데요. 동식물류는 1기압에서 인하점이 섭씨 250도 미만으로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정답 2번 구해주시면 됩니다. 염소산 나트륨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염소산 나트륨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나트륨 염소산이다 이렇게 생겼고 인류위험물 산화성 고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 친구는 불연성 물질이고 강한 산화제가 됩니다. 유리를 녹이기 때문에 철제용기 저장을 해버리면 반응을 해버려요. 그래서 철제용기 저장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 보면 됩니다. 염소산 나트륨은 우리 NaClO3라고 썼잖아요.
열분해하면은 NaCl과 O2로 해서 산소를 발생을 하고요. 산과 반응한다라고 한다면 이산화염소를 발생을 합니다. 이산화염소와 가산화수소까지 발생이 된다라는 특징이 있음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염소산 나트륨에 대해서도 각각의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같이 비교 분석해 봤습니다. 22번입니다. 우리 가로 안에 알맞은 수치 넣어보도록 할 거고요.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라고 했는데 이번 시험에서도 어김없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안반 탱크는 어떻습니까? 위험물 안반 탱크다라고 한다면 지하수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탱크를 안반 탱크인 거죠. 그래서 안반 탱크는 지하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기준에 대해서 공간 용적을 조금 냅둬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기준으로는 탱크 내 용출하는 7일간의 지하수 양에 상당하는 용적과 그 다음에 탱크 내 용적의 100분의 1의 용적 중에서 보다 큰 용적으로 해서 공간을 조금 냅둬서 지하수가 어느 정도 차도 위험물에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게 공간 용적을 둔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 제조소 등의 자체 소방대를 두어야 될 대상으로 옳은 것을 보겠습니다. 세 가지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우리 3100. 두 번째, 사류. 세 번째, 제조소 혹은 취급소.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하면 되고요. 우리 세 가지 기준 알맞는 거 무엇입니까? 3100의 사류위험물 를 취급하는 제조소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다 라는 거 보시면 되고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24번입니다. 우리 적재하고자 합니다. 1,2연물은 한 가지 유별과 혼재 가능한데 가장 많은 유별과 혼재 가능한 거 무엇이니? 라고 물어봤죠. 어떻게 풀어요? 바로 혼재 가능한 위험물표 그려주면 어떤 건지 알 수가 있죠. 4류가 2류랑 3류랑 5류 위험물에 대해서 세 가지나 혼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다 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25번입니다. 우리 가로 안에 알맞은 숫자를 넣어보도록 할 거고요. 순함률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알킬, 알루미늄 등의 순함률이고요. 내용적에 우리 90% 이하의 순함률로 해서 50도의 온도에서 5% 이상의 공간 용적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고요. 같이 나오는 건 고체 순함률과 액체 순함률이 되는데 고체는 95%, 그 다음에 액체는 98% 순함률 가지는 거, 이하의 순함률을 가지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면 공부할 때 한 번에 할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26번입니다. 우리 5개 저장소에 저장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이 아닌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게 보면 어때요? 우리 크게 보면 1류 위험물 가능하고 1류랑 6류 위험물이 나와 있는데 안 되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1류 위험물은 안 돼서 정답은 2번이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27번입니다. 이동탱크 저장소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시 준수해야 되는 기준에서 어떤 위험물 운송할 때 위험물 안전카드 휴대해야 되냐라고 물어봤죠. 안전카드는 4류 위험물에 한해서는 특수인화물과 제1석유류이기 때문에 정답 1번이고 아까 문제 나왔지만 감독이나 지원 얘기 나오면 알킬 친구들 알킬 리튬, 알킬 알루미늄이다 라는 거 두 개 다 구분해서 같이 기억해주세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28번입니다. 위험물 운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통 정답 뭐 나옵니까? 정답은 보통 요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명의 운전자가 쉬지도 않고 계속 운전하면 불법이다 라고 해서 힘들어서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쉬는 시간을 줘야 된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3번 위주로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게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였죠. 29번입니다. 4류 위험물의 화재 적응성이 없는 소화기입니다. 4류 위험물 기름 생각하면 된다고 했었고 기름은 질식 소화하면 되죠. 물과는 섞이지 않습니다. 기름과 물은 분리가 되잖아요. 안 섞여서 틀린 것 2번이다 라는 거 보면 되죠. 정린에 대한 걸로 틀린 거 보겠습니다. 정린은 제1류 위험물 P라고 씁니다.
물이나 이산화탄소에 녹지 않는다. 발화온도가 260도다. 연소할 때 인화수소가 생성된다라고 했는데 연소는 산소랑 만나는 거고 합치면 오산화인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인화수소 가스는 아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발화온도도 우리 예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봐주시면 좋습니다. 31번입니다. 특수인화물 제4석유류 저장할 때 지정수량 배수의 합입니다. 특수인화물은 지정수량이 어떻게 됩니까? 50리터이죠. 키로 아니고 리터예요. 제4석유류는 어떻게 됩니까? 6,000리터가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문제를 풀면은 50분의 200과 6,000분의 12,000이다 라고 한다면 4 더하기 2니까 6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라는 거 보면 되겠습니다. 실수한 게 있나 없나 잠깐 보느니라 살짝 머뭇거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임을 보시면 되고요. 32번 보겠습니다. 삼유위험물이고 은백색에 광택이 있고 노란색 불꽃이래요. 다른 거 다 몰라도 노란색 보면은 바로 뭐예요? 나트륨이죠. 나트륨 지정수량 10kg이기 때문에 정답 1번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번입니다. 플래시오브에 대해서 우리 정답은 두 가지 중 하나만 나온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성장기랑 최성기 사이에 일어나는 친구가 플래시 오버이고 이거 중에 정답 없으면 두 번째 내장재 종류와 개구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거 골라주면 된다고 했었죠. 초기랑 중기에 발생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정답 무조건 뭐예요? 3번밖에 없다라는 거 보면 됩니다. 34번입니다. 공간 용적에 대한 얘기입니다. 탱크의 공간 용적은 100%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100%를 꽉 채우면 안 됩니다. 90%에서 95%만 채워서 어느 정도 공간 여유분을 줘야 합니다. 왜 두어야 합니까? 라고 한다면 꽉 채우게 되면 압력이 높아져서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고자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용적으로 해야 해서 정답은 1번임을 보면 되겠죠. 35번입니다. 한론 1301을 증기비중 보겠습니다. 한론 1301은 CFCl 순으로 봤었을 때 1301이어서 탄소 하나에 플로린 3개, 브로민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우리 각각의 원자량을 주어졌죠? 원자량은 주어진 것처럼 탄소는 12, 그 다음에 플로린은 어딨으니까 불소 19인데 3개 있으니까 곱하기 3이고 그리고 브로민은 80이라고 주어졌네요. 그리고 공기의 평균 분자량은 29니까 29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계산기에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씩 계산기에 넣어보자 라고 한다면 정답은 5.14로 풀 수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증기비중은 공기의 평균 분자량인 29분의 내가 구하고자 하는 친구의 분자량이기 때문에 29분의 1301 분자량 넣어준 겁니다. 36번입니다. 제4유연물의 지정수량인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로 저장하는 5개 탱크 저장소의 보유 공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 탱크 저장소의 보유 공지입니다. 시작 지정수량 500배 이하부터 시작하죠. 500배부터 1,000배까지, 1,000배부터 2,000배까지, 2,000배부터 3,000배까지, 3,000배부터 4,000배까지 있고 각각 3, 5, 9, 12, 15m 이상의 보유공지를 가지는데 내가 궁금한 거는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이기 때문에 15m 이상의 보유공지를 가진다라는 걸로 보면 됩니다. 37번입니다. 물과 친화력이 있는 수용성 용매 화재에 보통 포소화 약재를 사용하면 포가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연성인 수용성 용매 화재에 유효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코올포, 담백포, 합성 계면 활성제포, 수성막포가 있는데 이거 말의 의미는 이거입니다. 물이랑 거품, 포죠. 섞이면 없어집니다. 씻기잖아요. 없어져요. 근데 물이랑 알코올 넣으면 어떻게 돼요? 물에 소주 타면 어떻게 됩니까? 희석되죠.
희석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용할 수 있는 거 알콜포 소화약제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38번입니다. 요거 문제 약간 요즘에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슈가 살짝 생겼습니다. 나이트로셀룰로스는 괜찮은데 트라이나이트로페놀이 이제 1종으로 갈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1종은 10kg가 되는 거죠. 원래 이거 문제가 나이트로셀룰로스 지정수량 10kg여서 10분의 5에 트라이나이트로페놀은 100kg라고 가정하고 X로 두었을 때 하나의 배수가 되어야 돼서 100분의 50 더하기 X가 1, 그래서 X가 50이다 라고 해서 50kg 저장해야 된다라는 걸로 풀었어야 했는데 트라이나이트로페놀이 1종으로 지금 굳혀질 상황입니다. 그래서 10kg라고 보시고 문제를 다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때에는 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시험 문제에 등장을 하지 않을 겁니다. 제5류염물이 아직도 종분류가 정확하게 다 되지가 않아서 종분류가 확실히 되는 대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번입니다. 위험물을 운반 용기에 수납해서 적재할 때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하는 위험물이 아닌 거라고 했어요. 피복 유형은 차광성과 방수성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고요. 방수성을 넣어야 할 때는 금수성 물질이라든지 알칼리 금속 간산화물이라든지 혹은 금속분, 철분, 마그네슘처럼 물이랑 반응했을 때 수소가 발생하는 물질, 알칼리 금속 간산화물은 물이랑 반응했을 때 산소가 발생하는 물질로 물이랑 닿으면 안 되는 친구들이 방수성을 가졌죠. 방수성 피복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제2류 위험물, 금속분, 철분, 마그네슘만 방수성 피복을 하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은 피복 자체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2번을 골라줄 수 있는 겁니다. 왜 1번은 안 됩니까? 1번 알칼리 금속 가산화물도 방수성 피복하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면 방수성 피복도 하고 차광성 피복도 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1류 위험물이 정답이 되기가 애매한 거예요. 근데 2류 위험물은 방수성 피복만 하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40번입니다. 건축물 외벽이 내화 구조고 연면적이 300m 제곱인 위험물 옥내 저장소에 대해서 소유 단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구해요?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죠. 제조소, 취급소 하나로 묶어서 보고 저장소로 나눠서 봤을 때 이 친구 내화 구조니 아니 비내화 구조니 라고 해서 각각 면적이 갈렸죠. 그래서 50, 150대 비내화는 반띵되니까 75로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화 구조라고 했고 그리고 저장소라고 했습니다. 내화 구조의 저장소는 우리 1수유 단위가 150m 제곱인데 300m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나눠주면 되죠?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이 친구 이 단위가 필요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나왔던 문제들 위주로 많이 나와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따로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질산 메틸이에요. 질산 메틸로 읽으시면 되죠. 소화 방법에 대해서 옳은 거 골라보자라고 한다면 질산 메틸은 오류 이온물이고 오류 이온물은 주로 주수 소화를 합니다. 그래서 1번이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골라볼 수 있습니다. 지정 과산화물에 대해서 틀린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과산화물은 굉장히 예민하고 위험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절대 얇은 곳에 저장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장창고 출입구도 우리 60분 이상 방화를 할 수 있는 문을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 외벽은 최근 콘크리트조로 할 경우에는 두께는 더 높여줘야 됩니다. 20cm 이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43번입니다. 우리 물을 이용한 소화를 하면 오히려 위험성이 증가하는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탄화알루미늄 보겠습니다. 탄화알루미늄은 Al4C3라고 생겼죠. 이 친구 물이랑 반응하면은 수산화 알루미늄과
메탄가스 발생하죠? 이 메탄가스가 발생이 하기 때문에 주수 소화가 안 되고 주수 소화 안 되면 질식 소화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황린과 정린, 그리고 나이트로셀룰로스는 다 주수 소화가 가능하고 나이트로셀룰로스는 오류유물이니까 더 가능하죠. 44번입니다. 질산 암모늄의 일반적 성질 중 틀린 거,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질산 암모늄은 흡열 반응을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이 친구는 물에 잘 녹잖아요. 그래서 흡열 반응을 나타내고 반응을 딱히 하지 않습니다. 물과 반응을 하지 않아서 발열 반응이랑 비교해서 많이 보시면 되는데 발열 반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흡열 반응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발열 반응 나타내려고 하면 알칼리금속 가산화물처럼 산소 발생하거나 혹은 금속분처럼 수소 발생하는 친구들이 발열 반응이고요. 얘는 그냥 안전하게 녹는다. 그래서 흡열 반응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죠. 과산화 벤조일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정수량 10kg다. 저장 시 희석지로 폭발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 상온에서 불안정하다라고 했는데 상온에서 굉장히 안정한 상태입니다. 제 오류위험물이 아닌 거 보겠습니다. 딱 나왔죠. 클로로벤젠 아니겠습니까? 이 친구 66H5의 CL로 쓰는 제4류 위험물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오류위험물에 끼고 싶어도 낄 수가 없습니다. 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 성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은 TNT라고도 우리 쓰고 있죠. 다망색 결정이고요. 폭약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연분해의 위험성이 적어서 장기간 저장이 가능한데요. 조회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친구 물에 안 녹습니다. 조회성은 물에 녹는 건데 얘는 물에 안 녹아서 정답은 4번이다라고 볼 수 있네요. 48번입니다. 육류위험물 운반용기 외부에는 뭐 표시합니까? 라고 했는데 육류위험물은 산화성 액체이고 산화성 액체는 산소 공급원의 역할을 하는 친구여서 가연물과 맞닿게 되면 연소의 삼연소에 의해서 폭발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가연물과 닿으면 안 된다. 정답 2번이다라는 거 볼 수가 있죠. 알칼리 금속 가산화물 화재 시 소화약제로 가장 적합한 것입니다. 이 친구 일단 물과 반응해볼까요? 물과 반응하면은 산소 발생하면서 폭발하기 때문에 물 안 되고 대체 소화로 질식 소화한다고 했습니다. 질식 소화 대표적인 친구는 마른 모래, 그다음에 건조사, 탄산수소 염료 분말 소화약제가 있다라는 거 보실 수 있네요. 50번입니다. 위험물 제조 소등에 설치해야 되는 각 소화설비 설치 기준에 있어서 각 노즐 또는 헤드 끝부분의 방사압력 기준이 다른 것을 보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는 100kPa이고요. 나머지 친구들은 350kPa의 압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스프링클러 설비 우리 위에서 터지는 거잖아요. 근데 압력 너무 쓰면은 머리 정수리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한 100kPa의 압력을 가집니다. 정답은 3번이구나라는 거 보실 수 있어요. 51번입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의 비상 전환은 우리 몇 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되냐라고 했는데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나 비상전원인데 비상전원 사실 좀 비싸오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비싸오라고 외우도록 할게요. 52번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우리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어보도록 할 거고요. 어떤 거에 대한 얘기예요? 겹쳐 쌓는 경우 높이에 대한 거기 때문에 우리 높이는 웬만하면 6m가 진다고 했잖아요. 정답 3번이다라는 거 바로 풀 수 있습니다. 높이에 대한 거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우리 물분무 소화설비에 속하지 않는 거 보겠습니다. 물분무 소화설비는 우리 약간 특수한 목적이 있는 친구입니다. 목적이 있는데 어떤 목적이 있냐면 주로 전기화재나 유류화재에 사용이 되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스프링클러 설비는 일반 화재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물분무 등 소화설비에 속하기에는 목적이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54번입니다. 정전기 방지하기 위한 예방 대책이 아닌 것을 보겠습니다. 제일 유명한 친구는 뭐예요? 우리 습도가 70% 이상이 되게 해야 된다라는 거 단독으로도 우리 문제 나오기 때문에 70% 수치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접지도 해야 되고 우리 공기 이온화 해야 되는 거 맞는데 우리 전기 저항이 큰 물질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 옳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다라는 거 보시면 되죠. 55번입니다. 유류화재 시 분말 소화 약제 사용했을 때 재발화 현상이 가끔 발생하는데 이거 예방하려고 하면은 어떤 거 쓰냐라는 겁니다. 이때는 우리 수성막부 소화 약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물과 거품을 이용하기 때문에 물막과 거품막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막을 통해서 질식과 냉각 소화를 하게 되는 거고요. 거품막을 통해서 막을 한 번 더 이렇게 씌워주게 됨으로써 재발화 현상을 방지하게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류화재 소화 시 재발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성막부 소화약제를 사용하는구나라는 거 볼 수가 있죠. 증기비중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에틸알코올이래요. 에틸기에 알코올 섞으니까 C2H5, OH이고 증기비중은 공개 평균 분자량인 29분에 내가 구하고 싶은 친구의 분자량 구해주면 되는데 에틸알코올 분자량은 우리 탄소가 2개여서 12 곱하기 2이고 수소가 6개가 있고 산소가 하나가 있는 거죠. 계산해보면 24 더하기 6 더하기 16이고 이렇게 30 더하면 46입니다. 따라서 29분에 46을 해주면 되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험 친구 계산기를 이용해주면 정답은 1.59가 됨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산기 무조건 들고 가셔야 돼요. 지금 계산하는 문제만 3번째 나오고 있는 거 보고 계시죠? 계산기 없으면 문제 풀기가 많이 곤란합니다. 57번입니다. 물과 접촉하면 열과 산소가 발생한다고 했어요. 뭐예요? 제일리움물은 나머지 친구들은 주수 소화가 가능한데 알칼리 금속 가산화물인 이 친구는 주수 소화가 안 되죠. 왜 안 돼요? 물과 반응하면 산소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 되는 친구는 4번이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이 친구는 주수 소화 안 돼서 질식 소화해야 한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58번입니다. 우리 덩어리 상태의 황을 저장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경계표시 높이 구해보고자 했는데 덩어리 상태의 황 나오면 그림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죠. 내부 면적과 높이고 높이는 우리 1.5m 이하, 면적은 우리 100m 제곱 이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요거 덩어리 상태의 황은 2개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림 꼭 같이 기억해 주세요. 59번입니다. 오류연물이 아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이지 않나요? 나이트로 톨루엔 우리 오류연물인 척하고 질산 에스터류인 척하고 나이트로 이름 가지고 왔지만 제 오류연물이 아니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분자량이 74에 비중이 0.7인 물질로 에탄올 2 분자에서 물이 빠지면서 축합 반응이 일어나 생성되는 물질을 보겠습니다. 우리 에틸이 이렇게 생겼죠. 근데 우리 진한 황산과 이렇게 만나면서 축합 반응이 일어나서 이 에틸이 다이에틸에터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25년도 1회차 문제를 같이 풀어봤고요. 25년도 1회차 문제는 여러분들이 같이 푸셨던 것처럼 이때까지 나왔던 기출문제 위주로 많이 나왔던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크게 어려웠었던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복습하시면서 다음 시험 같이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